왜 나는 연인한테만 이렇게 못되게 굴까? 늘보는 어젯밤 그 생각을 했다. 별거 아닌 말 한마디였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 한마디에 짜증이 확 올라왔다. 참았어야 했는데 못 참았다. 회사에서는 참는다. 고릴라 팀장한테도 참는다. 모르는 사람한테도 참는다. 근데 왜 연인한테는 못 참는 건지 대부분 이걸 성격 탓으로 생각한다. 아니다. 직원 성격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가혹하게 구는지, 그 회로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끊는지 지금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연인한테 함부로 구는 건 그 사람을 덜 사랑해서다. 아니면 성격이 나빠서다. 아니면 관계가 식어서다. 그래서 늘보는 자책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사랑한다면서 왜 이러는 걸까? 나쁜 사람인가?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한다. 진짜 사랑하면 그러면 안 되지. 배려가 없는 거 아니야? 성격이 그러면 관계가 오래가겠어? 늘보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인 것 같았다. 그래서 더 자책했다. 틀렸다. 직원 사랑의 양 문제가 아니다. 직원 성격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연인한테 가장 가혹하게 구는 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늘보는 오늘도 출근했다. 지하철 탔다. 회의했다. 보고서 썼다. 고릴라 팀장 눈치 봤다. 퇴근했다. 집에 오는 길 늘보는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연인이 말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늘보의 뇌가 반응했다. 짜증이 올라왔다. 그냥 늦었어. 차갑게 말했다. 연인의 표정이 굳었다. 늘보도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근데 그 순간엔 멈출 수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인간의 뇌에는 전두엽이 있다. 감정을 조절하는 곳이다. 충동을 억제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말을 고르는 곳이다. 그런데 전두엽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쓴다. 하루 종일 참고 눈치 보고 판단하다 보면 퇴근할 때쯤 전두엽의 에너지가 바닥난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아고갈이라고 한다. 의지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쓸수록 닳는다는 것. 마치 배터리처럼 늘보의 배터리는 퇴근할 때 이미 바닥이었다. 고릴라 팀장 앞에서 하루 종일 다 썼다. 그 상태에서 연인의 한마디가 날아왔다. 전두엽이 반응할 에너지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나왔다. 날 것의 짜증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왜 고릴라 팀장한테는 참고 연인한테는 못 참는가? 뇌는 안전한 대상 앞에서 긴장을 푼다. 고릴라 팀장 앞에서는 긴장을 유지한다. 실수하면 결과가 생기니까. 연인 앞에서는 긴장이 풀린다. 어떻게 해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없을 때 가장 안전한 사람한테 가장 날 것의 모습이 나온다. 여기서 멈춰봐. 못된 게 아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존재로 등록해 놓은 거다. 짜증을 내도 괜찮은 사람, 무너져도 받아줄 사람.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는 거다. 가장 못되게 구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안전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라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 안전함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인도 사람이다. 늘보가 매일 차갑게 굴면 처음엔 이해한다. 두 번째엔 참는다. 세 번째엔 지친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게 된다. 하나만 물어볼게. 지금 연인이 늘보한테 뭔가를 말할 때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아. 말하다가 멈추거나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거나 그게 보인다면 이미 시작된 거다. 늘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미안하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또 한다. 또 미안하다고 한다. 반복된다. 미안하다는 말은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지만 패턴을 바꾸지는 못한다. 패턴을 바꾸려면 내 상태를 먼저 바꿔야 한다. 두 가지만 해라. 하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딱 5분을 만들어라. 차 안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편의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5분. 폰도 보지 않는다. 그냥 멍하니 있는다. 기계의 전두엽을 조금 회복시킨다. 5분이 전부를 바꾸지는 않는다. 근데 날 것에 짜증이 나오는 걸 조금 늦춰준다. 그 몇 초가 다르다. 둘,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 딱 이 한마디만 해라. 나 오늘 좀 지쳤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연인은 늘보가 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안다. 다만 신호가 없으면 모른다. 나 지쳤어는 공격이 아니라 신호다. 그 신호 하나가 대화의 방향을 바꾼다. 늘보는 그걸 해봤다. 어느 날 현관문 앞에서 멈췄다. 5분이 아니라 2분이었다. 그냥 벽에 기댔다. 아무것도 안 했다. 들어갔다. 연인이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했다. 늘보는 말했다.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잠깐만 있다가 얘기하자. 연인이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짚고 나와. 싸우지 않았다. 그날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늘보가 완전히 달라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여전히 퇴근 후에 짜증이 올라오는 날이 있었다. 여전히 연인한테 차갑게 구는 날도 있었다. 그게 바로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달라진 게 생겼다. 오랫동안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된 사람일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이러는 걸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못된 게 아니었다. 하루 종일 버티다가
마지막에 무너진 거다. 가장 안전한 곳에서 그게 나쁜 사람의 증거가 아니다. 그냥 사람이라는 증거다. 다만 이제는 안다. 안전하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남아있으려면 늘보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그게 시작이었다. 왜 연인한테만 못되게 구는지 이제 알았을 거다. 성격 탓이 아니다. 내가 그 사람을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한 거다. 근데 안전함은 관리해야 유지된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 딱 5분만 멈춰봐라. 그리고 들어가서 한마디만 해라. 나 오늘 좀 지쳤어.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 댓글에 한 단어만 써라. 미안하다. 고맙다. 모르겠다. 그 한 단어면 된다. 이 영상 저장해둬라. 다음에 또 연인한테 못되게 굴고 후회하는 날, 그때 다시 보면 된다. 주변에 연인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사람 있으면 이 영상 하나 보내줘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빠르다. 늘보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가져온다. 구독하면 같이 볼 수 있다.